예, 안녕하세요. 대구시사의 민복기 부회장입니다. 오늘은 시민 건강 놀이터에서 생활 속의 피부 질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춥고 건조한 계절에서 좀 따뜻한 햇볕이 좋은 계절로 바뀌고 있죠. 사실 작년 이맘때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쯤까지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방역에 도움을 주셨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대구와 대한민국의 방역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년 이맘때를 넘어서서 이제 4월, 5월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동이 좀 주춤하는 시기였습니다. 올해도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감염이 좀 숙져서 우리가 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만 봄, 여름철에 이제 어떠한 피부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봄, 여름철에 햇볕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부염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면 황사철 피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마스크에 의한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 역시 이번 봄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기미나 주근깨, 잡티 등 각종 색소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마스크를 사용하는 부분 외에 여기 눈가 부위에 색소성 질환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거든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마스크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좀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되거나 그다음 불편함이 생기거나 눈이 따가울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마스크 쓸 때 선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외선 차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써야 되고요. 만약에 굳이 마스크 쓰는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좀 힘드시면 노출 부위에는 꼭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봄철의 피부관리법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번 강조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른 각질 같은 것들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각질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조한 피부가 계속되면 보습을 잘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결하게 세안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황사가 다시 시작될 때는 심한 경우에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눈이나 귀 부위에 이러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안을 반드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외출 전에 이런 차단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당연히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황사가 매우 심하면 목도리 같은 걸로 좀 스카프로 최대한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조함이 심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색소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수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B나 C, 그다음 A 이런 여러 가지 바이타민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은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저도 방송에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만 이제 뭐 20분씩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강조해서 한 2번 정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두껍게 바른다고 차단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출 시간이 많이 될 경우에는 한 번 바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다시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 말자 바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외출 전에 충분히 30분 전 내지는 그 이상 전에 미리 발라서 차단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얼굴은 잘 발라주시는데 팔 같은 부위를 바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연세가 드신 후에 팔에 보면 검버섯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실내 활동은 15, 그 다음에 야외 활동 30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또 너무 고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심할 수가 있어서 눈이 따갑거나 자극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SPF는 약 이 정도, 그 다음 자외선 PA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장시간 노출일 때는 50 정도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꼭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반복해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 SPF 수치는 15 이상이면 좋고 UVAB 아까 PA를 표기해서 같이 차단이 될 수 있는 거. 그 뒤에 설명서 보시면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유분이 많으면 자극이 많이 되고 여드름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모공을 막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진물이 나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에는 바르게 되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출 전 적어도 30분 전에 미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정상적인 피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습진이 많을 경우에는 피부 손상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자체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손상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눈가 따가움이나 발열감, 가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병원에서 같이 의논하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습진 계열이죠. 습진 계열은 워낙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피부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지루 피부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루 피부염은 전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숫자, 인구의 한 3%, 그 다음 젊은 인구의 한 5%,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20, 30%까지도 보고 있고요. 대부분 기름진 분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피지선 활동이 증가된 분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겨울철에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환절기에도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3, 4월에도 건조하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곰팡이균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다음 생활 환경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증상은 첫 번째는 이제 두피에 피듬과 같은 붉은 발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보통 10대, 20대 때 여드름도 많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끓다 보면 모낭염이라 그래서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발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피에 이제 많은 이제 끈적임과 각질층 이런 것들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얼굴과 두피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몸통에 이제 각질이 생기면 앞가슴 등 부위에 상부에도 발생할 수 있고, 유아인 경우에도 이제 어른들 쇠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두꺼운 각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첫 번째는 이제 모발과 피부의 청결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름이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매일 머리를 잘 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약용 샴푸 같은 걸로 충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더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각질이나 두꺼운 인설
같은, 그러니까 꼭 이제 옷을 이렇게 털 때 막 비듬 같은 게 떨어져서 눈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젊은 아주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짧게 깎아도 여기 보면 자세히 막 하얗게 두꺼운 인설, 비듬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아토피 피부염은 대부분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10대 때 많이 발생하고요. 지루 피부염은 보통 10대 사춘기부터 20, 30대에 호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많은 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너무 가렵고 진물이 나고 그다음에 천식이나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 밤에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대부분 이런 접히는 부위, 목이나 팔, 그다음 무릎 뒤 같은 부위에 호발하고요. 전신 발생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과 감별 진단도 필요하지만 아토피 자체는 이제 아이와 부모 모두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병입니다. 실제 너무 많이 가려워서 이렇게 끓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져서 이제 태선화라 그래서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밤에 아마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소양증, 즉 가려움증이 심해질 겁니다. 예, 등에 닿지 않을 것 같은 부위까지도 끓게 되죠. 그 다음에 목 부위는 굉장히 두꺼워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경우도 다 이렇게 많이 발생돼 있고요. 심한 경우는 이런 엉덩이, 그 다음에 벨트 라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려움증을 호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아이들이 있고요. 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굉장히 어렵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간요법도 하고 이러한 치료도 하고 이쪽 병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아토피가 그냥 완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피부과 전문의도 이걸 완치한다고 설명은 못 드리고 어떻게 하든 달래가면서 천천히 이제 좋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만 너무 강한 약제를 쓰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맞게 되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쓰지 않기를 원하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효과가 빠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안 나야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안전한 치료로 느긋하게 하면 최근에는 광화학요법이라 그래서 광선 치료 같은 것들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좀 호전되고 악화되고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질 때는 가능하면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보습제 같은 걸 잘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절대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치료와 원칙적인 치료를 꼭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한 의사 선생님을 정해서 꾸준히 아이가 성장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만성 단순 태선 조금 어렵지만요. 이거는 결국은 만성이고 아까 태선화라 그래서 끓은 부위가 두꺼워진다 그랬죠. 코끼리 가죽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그다음에 접촉 피부염. 최근에는 한 1년간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마스크 이렇게 줄 있죠. 귀 뒤가 이렇게 진물도 나고 피부가 아프다가 결국 어떻게 돼서 지금 1년 지나니까 전부 두터워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보다는 안 아프다고 괜찮다 생각하지만 흉터조직처럼 굉장히 두꺼워졌거든요. 그게 전부 이런 태선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낫지 않고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올 연말 내지 내년에 벗게 돼도 그 상처의 자국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 병변부를 꾸준히 연고를 발라서 이런 거는 이제 벨트라인
이제 보통 니켈 크롬 성분에 이제 알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니켈 크롬이라는 건 우리가 순금 말고 이렇게 액세서리가 있죠, 그죠? 귀걸이나 이런 거. 그다음 벨트에 보면 이제 금속인데 상당히 많은 분이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도 이제 요 청바지 뒤에 있는 이 버클이라 그죠? 거기에 있는 금속이 계속 닿아서 만성적으로 이 부위가 계속 짓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러지가 있을 때는 금속을 피하고 플라스틱 단추로 다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있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안에 내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게 되면 더 습진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왜 계속 생기지 그러지 말고 자세히 생각해서 내가 금속 알러지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아마 4월, 5월부터 심해지는 게 한포진이라고, 이제 땀이 나고 물집이 생기는, 손가락에 생기는 포진이에요. 손발에 이제 수포, 물집이 생기는 건데, 특히 손가락에 이제 측부, 옆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작은 소수포가 막 생기고 가려운데, 일반 습진하고 달라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포진이라서 습진 중에서도 조금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거라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꼭 받아야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화폐상 습진. 화폐상 습진도 이제 같은 이제 동전 모양으로 온 습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습진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피증식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습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 습진보다는 굉장히 이제 심해서, 만약에 이러한 질환이 걸리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을 받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건선은 이제 두꺼운 각질 인설이라 해서 비듬처럼 이렇게 병변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건선은 그 바깥쪽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나 무릎 같은데, 이마 위나 이런 부위가 이제 건선의 호발 부위고요. 보면 이제 굉장히 두꺼운 비듬 같은 인설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잘 낫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가려움이 아토피하고 달리 잘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는 부위에 쾌분화 현상이라는 특이한 현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상처가 나는 곳곳 이러한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 습진인 줄 알고 그냥 치료하거나 간과해서 두다가 이 건선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병 중에서는 굉장히 위중한 병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백반증이라 그래서 이제 그 피부가 하얗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서 이제 색상을 정상 피부로 돌려야 되는데, 아마 세계적인 가수인 마이클 잭슨 보셨을 거예요. 흑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백인처럼 돼 있죠. 그건 이제 어떤 성형을 한 게 아니고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에 손상을 자꾸 주게 되고, 그래서 멜라닌 색소세포가 파괴되면서 이런 백반증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국소 부위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엑시머 레이저나 이제 이런 광선 치료를 해서 치료를 많이 했고, 근래에는 이 부위에 피부 이식을 해서 정상 피부로 이렇게 만드는 수술법들이 이제 개발됐고,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국가보험이 최근에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요즘은 좀 치료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이 목 부위 뒤에 발생했고 전체가 이렇게 넓게 발생하고 점점 소실되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 피부 부속기 종양, 이것도 이제 한번 봐놓으시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 중에 이제 아이들이나 손자들 보면 이렇게 이제 뭐가 두피나 안면부에 이렇게 두들두들 이렇게 뭐 막 튀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있어요. 뭐 여드름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만지면 안 없어지고 사마귀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10대, 20대 때 이렇게 커져서 튀어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샘이 커져서 오는 야다손실 모반이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완전 절제해서 없애야 하지만 향후에
이것이 다시 커져서 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을 없앨 수 있어서 조기에 치료 내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나온 이제 치료법인데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드레싱을 할 때 옛날에는 빨간 약 우리 포비돈 같은 것을 이제 소독을 했는데 그 소독 치료도 굉장히 감염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치료 장비들이 나와서 드레싱할 때 약 10분 정도를 이렇게 빗을 이렇게 쪼여줘서 그 빗으로 해서 상처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고요. 치료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그 같이 어울려서 놀다가 보면 얇은 손톱에 서로 이렇게 끓히게 됩니다. 장난치다가.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얇은 손톱에 끓히게 되면 표피나 진피층 상부가 다 손상이 되면서 상처가 남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절개돼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봉합하는 것보다도 흉터가 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흉터를 거진 다 남겼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와서 이렇게 드레싱 치료를 받으면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경우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죠? 그런데 예전 같으면 흉터가 100%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드레싱을 빨리만 해주면 뭐 봉합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이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요즘 애완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예쁜 애완견이 장난치다가 이제 코를 물어서 뜯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게 살점이 있죠. 그게 떨어져서 전부 나와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오신 상황인데 성형외과에서 봉합하기에는 너무 이게 너덜너덜한 상처이기 때문에 봉합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코는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데 다행히 이렇게 드레싱을 반복해서 약 2주간 있는 경우에 이 봉합하지 않고 그냥 재생을 시켜서 다시 원래 피부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에 손상이 깊게 와서 궤양이 생겨서 이마 부위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피부 괴사락해서 피부 조직이 썩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흉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초기 드레싱을 약 한 달간 계속했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불법 시술로 이제 입술 문신을 이제 하다가 그 이제 전신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점막을 통해서 전신 감염이 돼서 이제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전체 전신 감염은 항생제 투여하면서 치료했고 그러고 나서 이런 상처가 많이 이제 남은 상처에서 다시 피부과 병원으로 이제 전원돼 와서 같이 드레싱해서 다행히 크게 흉터를 많이 남기지 않고 괜찮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필러를 요즘 많이 시술하는데 필러 시술하다가 여기 이제 혈관이 막혀서 여기 손상이 된 경우고요. 대구로 오셔서 다행히 치료를 3주간 받으셔서 이제 흉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피부가 괴사가 돼서 이제 흉터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만큼 피부 조직이 이제 괴사가 돼서 손상이 돼도 이제 일단은 그 피부 이식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살릴 수는 있고 지금은 이제 이 흉터 레이저를 해서 더 많이 좋아졌는 상황입니다. 이건 3도 화상을 입어서 이제 화상병원에서 이제 전체 이제 응급 조치를 입원해서 다 하고 흉터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에 이제 그 흉터 레이저를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가렵고 아픈 부위를 이제 많이 완화해서 조직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심한 화상, 왜냐하면 다리를 펼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굳어져서 걷기가 힘드신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일단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움직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이제 없애는 게 흉터 치료에서 1번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용적인 거. 이런 경우도 오랜간의 화상 흉터 자국으로 계속 상처가 나고 짓무르고 계속 안 좋아졌지만 이렇게 일단은 먼저 일상생활 지장을 안 줄 정도로 일단 회복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두 자국이라 해서 입 주위에 헤르페스균에 의해서 단순 포진이 발생하고 나면 물집이 발생한 부위가 이렇게 흉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레이저로 이 부위를 좀 이렇게 깎아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봉합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실밥 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고
딤플이라고 해서 푹 꺼져 있는 흉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60~70%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코끝에 이런 흉터도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흉터지만 한 60~70% 정도. 그다음 이마에 이렇게 찢어진 나뭇가지 같은 데 이렇게 찔려서 이렇게 흉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호전시키고, 이런 건 켈로이드 흉터라 그래서 굉장히 튀어나오고 단단해지는 흉터인데 이런 흉터를 레이저 치료하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드름 흉터나 이렇게 꺼지는 흉터, 이런 경우도 이제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봉합하기 어려운 상처가 났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완화시키는 상황이고, 이런 흉터는 굉장히 만성으로 몇십 년간 반복되는 흉터인데 이런 경우 레이저 치료해서 이제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모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레이저 치료하고 나서 좀 여드름 흉터나 홍반이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여드름 흉터가 심하게 피었지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감염증 중에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소아 청소년과에도 많이 가는데, 이제 농가진이라고 아이들이 몸에 약간의 이제 감염이 생기면서 진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다리 부위에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끓으면 옆으로 확산되면서 전염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콧구멍, 귓구멍, 그 다음에 전체 얼굴에 흉터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친구가 걸렸다가 서로 만지게 되면 굉장히 감염이 빨리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항생제를 잘 투여하면 흉터 없이 빨리 치료가 단기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봉소염도 감염성 질환인데 대부분 이제 봉화지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전투화를 신고 있을 때 그 전투화를 꽉 묶게 되면 이제 발목에서 이제 무릎 사이까지의 염증 감염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무좀이 발생한 다음에 그 무좀이 발생한 부위 발가락 사이로 이러한 감염이 전파돼서 전체 발이 붓거나 그 다음에 사타구니에 임파선까지 붙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감염성 무좀이 생긴 다음에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족저사마귀. 사마귀는 예전에 많아서 근래 좀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좀 많아지기 시작해서 보통 발가락이나 발등 그 다음에 이런 부위에 전체적으로 이 사마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냉동 치료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모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발은 이제 탈모가 좀 많은 경우는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탈모증, 그 다음에 소아의 탈모증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이 탈모에 대해서,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40~50% 이상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모발의 특성인데요. 모발의 특성은 주기적인 성장 반복.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뽑히면 다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발 자체는 생장기 모발이라 해서 약 한 3년 정도 이상을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행기 모발이 약 3주 정도, 그러니까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정도 휴지기로 이렇게 완전 퇴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약 3개월, 3주, 그러니까 3~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모발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발을 이식해서 수술해도 그렇고 원형 탈모가 생겨도 그렇고 치료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날 수가 없어요. 모발은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모발의 분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남자는 한 8만에서 10만 개 정도, 여자분은 8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많이 있고요. 보통
하루에 이 정도가 매일 빠집니다. 그래야지 이게 휴지기 모발이거든요. 그래야지 새로운 성장기 모발이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새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약 120개 이상 빠지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병적인 탈모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속도는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고 나면 3개월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1cm씩 자라면 이번에 치료 시작하면 이제 적어도 6개월 정도 지나야지 3cm 정도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모발의 성장 속도는 우리가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좀 빠졌다가 늦가을에 굉장히 이제 탈모가 많았다가 봄, 여름이 되면서 성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밤에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게 밤에 잘 자랍니다. 모발의 종류는 연모라 그래서 솜털처럼 아기가 가지고 있는 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모, 성인의 머리털, 눈썹, 수염, 음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어릴 때는 없던 수염이나 음모가 발생하죠. 그거는 연모로 아주 가늘게 있던 것이 성모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형 탈모증인 경우에는 이제 성모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점 빠지는 게 아니고 가늘어져요. 다시 아기 때처럼 연모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증 뭐 그냥 머리카락 있어야 되는 부위가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반은, 비반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지만 반은은 흉터가 있어서 모낭이 파괴되고 영구히 모발이 재생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흉터가 있는 부위는 모낭이 파괴가 되니까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질문하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술밖에 없어요. 새로운 모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탈모, 원형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소아 탈모는 모두 비반응성 탈모. 흉터가 없고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은 없지만 모공을 찾아보면 모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탈모증 치료는 95% 이상 약물 치료 다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탈모증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성의 탈모가 굉장히 많고 이 역시 이제 호르몬이나 유전, 그 다음에 환경 시기,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성형 탈모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원형 탈모 자가 면역 질환이고 약물에 의한 거나 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열병. 작년에 코로나 이제 19가 감염된 이후에 치유되고 난 분들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연 탈모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질병을 아주 강하게 앓거나 열병을 굉장히 앓고 나면 그 모낭이 파괴되는 현상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희가 1년 정도 지금 추적 관찰해 보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강하다 보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애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남성형 탈모 쉽게 그냥 안드로겐 호르몬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고요. 특히 10대, 20대 때 빨리 나타나는 경우는 앞에 설명드렸던 지루 피부염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이러한 남성형 탈모의 유전적인 경향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이제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걱정이 많아서 조기에 빨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는 지금 먹는 약제나 바른 약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를 이렇게 할 경우에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이 모발들 자체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호전이 됩니다. 이 넓은 부위가 좀 좁아지고 좀 굵어져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젊은 분들 같으면 더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소 부위에 빨리 발견한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치료로서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99명은 약물 치료가 되고 한 분 정도를 이제 모발 이식 외과적인 수술을 합니다.
예, 여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남성형 탈모보다 표시가 안 난다. 왜 그럴까요? 예, 여성형 탈모증은 대부분 50대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머리카락을 이렇게 퍼머를 많이 잘 하셔서 위에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본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이 머리 위에 정수리 부위, 정수리 부위, 그러니까 머리 윗부위죠. 왕관선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왕관선 부위. 거기에 탈모가 생기고요. 보통 이마선은 대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더 빨리 발생하는 경우에 이마선까지도 진행돼서 남자들처럼 M자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식이로 줄이는 것은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제 복용, 빈혈, 이런 천식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중에서는 이러한 약들과 연관이 또 있어서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폐경기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증 중에서 산후휴지기 탈모증이 있어요. 보통 예전에 보면 출산하고 나서 아기 놓고 나면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누구나 빠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외부 환경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산후휴지기 탈모증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회복 안 되고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남아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탈모증은 아까 말씀드린 데 두정 부위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젊은 20, 30대는 위에가 이렇게는 보일 수가 있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이렇게 넓게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이제 한 70대가 되시면 이마선은 보존됐지만 전체가 다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20대인 경우에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너무 가늘어져서 모낭은 다 있지만 이렇게 비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 전체 부위가 치료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좀 굵게 덮이고 한 1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40대밖에 안 됐지만 아이를 셋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휴지기 탈모가 계속 출산 후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연거푸 출산을 하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갔고요. 다행히 나이가 젊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조기에 아마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치료를 좀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아이를 하고 세 번째 아이를 하고 이렇게 텀을 좀 주고 출산을 했으면 아마 조금 진행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증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도 많고 운동선수들도 많고 주변에도 많이 보실 겁니다. 선진국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블루, 전부 다 스트레스, 이 내재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고 그게 이제 자가 면역계 질환으로 진행이 되죠. 쉽게 말씀해서 우리의 몸이 방어 기전이 있는데 이 감기균이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공격해서 파괴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면역 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모낭 세포, 머리카락 세포를 이런 바이러스 덩어리로 오인을 내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낭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은 사실 이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건 아닌데 대부분 착각해서 내가 면역이 약하구나. 그래서 막 홍삼도 먹고 막 몸에 좋은 것들을 막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사를 항진시킬 수 있는 녹용이나 이런 산삼 막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더 증강해서 더 공격해서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착각해서 너무 좋은 걸 더 드셔가지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아시고 항상 그
의논하시고 어떻게 드시는지 그런 것들도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반될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자가 면역계 질환이 다 많아요. 갑상선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백반증. 결국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너무 발전되고 거의 오인하니까 우리가 색소세포를 공격하면 백반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그다음에 갑상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이 관절 부위를 손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동반돼서 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원형 탈모가 자꾸 발생한다면 내가 다른 자가 면역계 질환이 동반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이 심한 경우는 전두 탈모증, 전부 다가 빠지거나 전신 탈모증, 온몸의 털이 다 빠지거나, 그 다음에 귀 옆부에 이제 사행성 두부 탈모라 그래서 뱀이 꾸불꾸불 기어가듯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아서 사실 치료가 잘 되기 어려워서 절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원형 탈모는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면역 치료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국소에 하나가 발생했다가 하나 더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산이 돼서 이렇게 손바닥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음부 같은 데도 이렇게 발생해서 빠질 수도 있고 온몸에 다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빠지고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이 정도 남았다가 치료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렇게 솜털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한 1년 되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좀 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나게 돼 있습니다. 전신 탈모증.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한 3, 40년 동안 머리카락이 더 이상 안 나는 경우입니다. 이제 최대 치료를 하더라도 연모, 아까 가늘어진 솜털 정도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탈모증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요즘 많이 이제 발생하느냐 그러면 생각보다 학원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좀 적고 6, 7세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어린 5살, 6살 이런 미만의 아이들이 원형 탈모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빠집니다. 치료 중에 하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서 조금 빨리 결심을 하셔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이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끊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일단 마음을 좀 열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자, 이 사진 한 장만 제가 두고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답변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마 여기서 지금 보시고 있는데 바리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리깡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이상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머리카락을 다 깎고 다니고 교복 입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리깡이라는 게 머리를 완전히 쫙 밀고 군대 가서 이제 깎듯이 하는 그 형태로 사실 이만큼 부위를 다 깎는 거죠. 예, 대략 여기 안에 들어가는 머리카락 숫자는 15,000개 이상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거는 그렇게 밀어서 빠진 게 아니고 다 뽑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15,000개, 2만 개를 자,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 뽑으라 그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뽑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데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아파서 못합니다. 예, 아마 지금 200개만 뽑으라 그래도 못 뽑으실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마 5학년인가 그랬는데 이제 이마가 너무 좁아서 아이들로부터 원숭이라는 놀림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아이가 강박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 상황에서 매일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도 뽑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뽑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한테 당신의 아이가 직접 뽑았어요 하니까 다들 펄쩍 뛰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하면 교정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는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좀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뽑았는 거거든요. 예, 나비 모양으로 탁 이렇게 뽑았죠. 원형 탈모에서 이런 모양 나오긴 또 힘들어요. 예, 아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뽑았는 부위는 그대로 있고 또다시 새로 뽑고 거기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뽑아서 다 애가 뽑았는데 여기는 치료해서 나게 됐는데 그 앞을 또 다시 그 밑을 뽑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치료가 처음에 바로 잡아야 되지 놔두게 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한번 보아 놓으시면 주변에서 이렇게 보이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털 모양 모발이에요. 양털처럼 보여요. 그냥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이렇게 짧고 그냥 이렇게 보여요. 애법 종종 보여요. 그냥 학교나 유치원이나 안 그러면 뭐 목욕탕에서도 보이고. 예.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두시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그 안타깝게도 이 머리카락이 안 자라고 그냥 이 상태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역시 유치원, 초등학교 때 치료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대부분 조기 발견하면 그냥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와서 한번 체크하고 바른 약만 저녁에 한 번씩 발라도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쉽고 크게 비용도 안 드는데 사실 진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있던 머리카락이 이제 굵게 되니까 이게 직모처럼 이렇게 자랄 수 있고 길이가 이렇게 길어서 지금은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상태. 그전에 이게 그냥 자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늘고 그냥 짧게.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있다가 양털처럼 있다가 치료를 받아서 이만큼 다시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적인 방법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보통 뒤쪽 머리카락을 여기 이렇게 절개해서 이제 떼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썹 부위 같은 경우도 수술할 수 있고 뒤쪽 이렇게 절개해서 떼고 나면 크게 표시는 안 나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수작업으로 경북대 모발이식센터 김정철 교수님이 이제 개발했는 방법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심어서 자라게 하고 요거는 김정철 교수님 다리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한 보자 25년 더 넘은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목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을 수작업으로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위에다가 수술해서 심습니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이마선 부위를 이렇게 수술해서 심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없는 부위를 이렇게 요즘은 한 번에 한 4,000모 정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없는 부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눈썹도 이렇게 이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눈썹, 그 다음에 눈썹, 예, 그 정도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오늘 준비했는 내용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처음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봄이 되면 자외선의 노출로 인한 피부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마스크 지금 잘 써야 되고 올 연말까지 아마 백신 접종과 방역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부에서도 백신을 빨리 수급해서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지만 지금 가능하면 이 마스크 쓰기는 계속 연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스크 쓰기와 동시에 피부과적으로는 눈 밑 부위에 자외선 차단제 특히 잘 발라서 피부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예, 질문 몇 개 들어오셨네요. 예. 제일 먼저 보니까 예, 태어날 때 근선이 있었으며 20대에는 지루 피부염, 두피염, 30대에는 장미색 홍반염까지 생겼습니다. 피부 질환들 사이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근선이 있으셨다면 근선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짧게 했지만 그 유전적인 경향이 많고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두피에 지루 피부염이 있었다 그랬지만
두피 건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건선이 가장 주된 병변이고 나머지 병변들은 그거와 유관된 병변 내지는 건선의 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선은 상처가 나는 부위에 자꾸 재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이제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정말 심한 분들은 생물학적 제재라는 것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예전보다는 아주 잘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루 피부염은 지성 피부에만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성 피부하고 지루 피부염을 이제 혼돈돼서 생각 많이 하시는데 지성 피부는 사실 유분이 많고 기름지다는 거예요. 건강한 피부가 우리가 20, 30대 안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운동선수들 보면 피지 분비가 많고 좋거든요. 그런데 지루 피부염은 피부염이에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름진 부위에서 발생도 하지만 마른 각질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어떤 부위는 기름이 많이 지고 어떤 부위는 마른 각질이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지성 피부나 건성 피부나 상관없이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햇볕 알러지가 있는데 올 겨울 집에만 있었는데도 약부작용인지 팔의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반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주신 분의 사실 연세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겨울철이 지나면서 팔의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대부분 노인성 자반증이라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보통은 7, 80대 아니면 그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당뇨 소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약하거나 안 그러면 연고제제 중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장기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런 그 자반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병원에 치료도 될 뿐더러 사실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면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알려드리게 되면 그 주의점만 잘 하시게 되면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절기가 되면 온몸이 가려운데요. 집에서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 환절기 가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분이 감소하기 시작한 50대 이상은 가려움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10대, 20대, 30대는 유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보호막이 생성되지만 그 이후에는 유분이 주는데 우리가 생활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씻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씻을 때보다는 매일 샤워를 하게 되면 유분이 줄고 자기가 30대 때 유분하고 50대 유분은 다른데 씻는 거는 더 자주 씻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충분히 가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절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겨울철 마르고 건조하다가 이 피부에 갈라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날씨의 기온차가 생기게 되면 더 이러한 것들이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봄철이 되면 이제 햇볕의 노출도 있고 그 다음 꽃가루 알러지나 이러한 알러지에 대한 노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건조한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하나 팁은 샤워하고 유분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샤워실에서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샤워를 짧게 해야 되고 비누나 샴푸를 사용할 부위, 그러니까 털 있는 부위나 이렇게 메이크업한 부위는 비누를 많이 쓰지만 팔다리, 허리 같은 경우에는 비누를 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물기를 목욕탕 안에서 닦고 나와서 바디로션 바르시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을 위에 덧발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 안에서 물기를 닦고 난 다음에 물기가 살짝 공기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보습제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막 마르고 닦고 뭐 다 한 다음에 하죠.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이제 한번 오늘 저녁부터 하시고 저녁에 샤워를 안 하시더라도 보습제를 조금 더 바르고 주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따뜻한 곳에 들어가면 원래 더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습도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탈모 샴푸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머리를 감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사실 하지 못했거든요. 탈모에서
이제 샴푸, 뭐 비싼 것도 많고 하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머리카락에 두피에 약을 발라서 모공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밤에 약을 발라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8시간, 10시간 이상을 노출해서 들어가도록 해도 모낭까지 들어가기 힘듭니다. 자, 머리 감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5분 굉장히 오래 하시는데요. 예, 대부분 1분도 안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탈모 샴푸를 써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예,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샴푸를 굉장히 비싼 걸 쓴다 그래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 세정력이 뛰어난 샴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비싸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세정이 되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두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걸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왕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린스도 많이 사용하는데 린스는 머리카락을 보호할까요? 두피를 보호할까요? 머리카락이죠. 예,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린스를 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카락 쪽에 주로 머리 감고 나서 바른 다음에 헹궈내면 되는데 그걸 두피에다가 막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행해서 샴푸와 린스를 동시에라고 나왔는데 사실 동시에 쓰는 거는 원칙은 아닌 거잖아요. 샴푸는 두피를 깨끗하는데 주로 쓰는 거고요. 린스를 모발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샴푸 사용할 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푹 짜서 쓰시죠. 예, 이거는 원래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짜고 물을 약간 적셔서 손에서 살짝 거품을 낸 상태에서 해야 되고 머리카락도 약간 적신 상태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머리카락 손상도 안 되고 샴푸 사용량이 지금 쓰는 거에서 절반 이상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병을 가족이 썼다 그러면 2달 쓸 수 있어요. 샴푸 회사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예. 그러나 이런 게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우리 몸에도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 귀찮지만 한번 습관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환경을 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혹시나 밖에서 너무 좀 야외에 먼지가 많은 곳에 있어서 머리를 감으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안 감긴다 그럴 때는 아까 같이 샴푸를 한번 살짝 해서 머리를 헹군 다음에 그 양의 또 반의 반 정도로 조금만 해서 한 번 더 씻어내면 더 깨끗하게 세척되고 양도 줄일 수 있고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